네,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 일본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무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초등학교 교과서란 말입니다. 네.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아니고 이제 아예 어린 아이들한테부터 이제 주입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런 게. 예, 2010년 이전에는 교과서 검정이 보통 4년마다 반복이 되는 올림픽처럼 월드컵처럼 그렇습니다만 예. 네. 2010년의 경우에 처음으로 독도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올 2014년에는 거의 뭐 전면적으로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 왜곡의 종합 선물서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도 본격적으로 역사 전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는 초등학교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으로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출판사 사장까지 불러다가 막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네. 이미 어느 정도 일본 전문가들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문부과학성에서 그 학습 지도 요령의 형태로 교과서 기술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즉 기본적인 틀에서 규정에서 제도에서부터 독도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무리 양심적인 출판사, 교과서 저자라고 하더라도 문부과학성의 그런 압력을 거스르면서까지 바람직한 그렇겠죠. 역사 구현을 하기 힘든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들 어떻게 또 얼마나 달라진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다. 이렇게 왜곡해서 기술한 교과서가요. 예. 2010년에는 한 개의 교과서만 그렇게 돼 있었는데 5종이 확대돼서 6개 교과서에 왜곡된 기술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위안부 관련 기술은 어떨까요? 네, 2010년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위안부는 싣고 모르세요. 있지 예. 않습니다. 예. 모른다 이거예요. 뭐.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예. 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한 기술은요. 4년 전 2010년에는 8종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었지만 올해 통과된 교과서에는 단 2종만이 실려 있습니다. 예. 뭐 자기한테는 불리한 것들은 다 빼고 네. 뭐 자기네 얘기대로만 주장대로만 실은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베 수상 보수 정권의 역사 인식에 맞는 주장들을 교과서에 담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죠. 네. 예. 그 일본에서 흔히 자학 사관, 네.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사관 이제 갖지 말자. 네. 이거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들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교과서 문제가 처음 우리 이웃 나라였던 한국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1996년, 7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에 그때는 중학교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기술이 실리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런 일본이 잘못한 일을 굳이 네네. 교과서의 기술에서 우리 체면을 깎고 일본 국민들의 사기를 가라앉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곧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러면서 20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이런 자학사관의 타파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자신들의 군국주의 미화, 제국주의 침탈 전쟁의 정당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을 초등학교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노골화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전에는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던 걸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골화 전면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교육 전체로 이 영유권 독도 문제의 주장, 당연히 생각그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네.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우리의 찬란한 역사, 당시에는 중국도 침략하고 네네.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에도 수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겠다. 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독일처럼요.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 네. 사죄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텐데 점점 더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일본 내에서는 이런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예. 지금 교과서 내용의 기술이 악화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양심적이고 건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점점 더 약화되는 부분하고 불행히도 네.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다 그런 목소리가. 예, 그런 네.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면서 교과서 기술이 악화는 곳 일본 내 양심 세력의 후퇴 내지는 퇴조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은 교과서 문제라는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본의 미래라고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경화되고 이런 보수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젊은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견제 세력이 일본에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그 이 교과서 관련해서요. 최근에 아베는 우경화되고 있고요. 네. 그런 아베가 또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성인들 계층의 생각이 바뀐다면 네. 고등학생들은 이미 교과서 뭐 독도가 일본 땅인지 알고 지금 있고, 초등학교 이 뭐 유치원생들부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한일 관계는 이거 뭐 말이 통해야 되죠. 더 냉각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는 만큼 아베 수상과 같은 일본의 보수 정치가들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교과서 문제를 쟁점화하고 일종의 투자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그런 기술을 보고 분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본과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떤 네.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말 원점에서 새로 재고해야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네. 게다가 일본의 어떤 이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이 로비력은요. 네. 일본 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 의회, 미국 뭐 주지사까지도 뭐 이런 표현을 좀 합니다만 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테리 맥콜리프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동해병기 일본해와 동해를 교과서에 함께 쓰는 동해병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방해 공작에 나섰던 배경에는 백악관의 압력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문이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왕선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에서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압력서를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고 맥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이기도 한 데이브 마스텐 주 상원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모노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백악관에서 직접 압박을 프레셔를 줬다. 그래서 우리 법안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콜리프 주지사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에는 일본 정부의 로비를 받은 결과로 분석돼 왔습니다. 백악관도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규정하는 문제는 주정부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백악관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백악관은 이중 행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지난 1월 동해병기 법안 심의가 시작된 직후 일본의 명칭을 두둔하는 입장을 언급한 것도 백악관 압력설과 관련이 있는지 새롭게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Government uses names decided by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Well-named board. The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standard name for that body of water is the Sea of Japan. 백악관 압력설은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주장이지만 동해병기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파문이 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콜리프 주지사 사무실 측도 백악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서 백악관 압력설은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외교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네, 동해와 일본의 병기 문제인데요. 뭐 네. 간단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주 많이 아실 겁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민들이 열심히 우리 교민들이 노력을 해서 동해와 일본을 같이 쓰자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하원에서 표결을 하고요.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 표결을, 이른바 교차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지사가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네, 이 브레이크를 법이 걸었습니다. 예, 통과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냥 뭐 위원장은 그냥 그걸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네. 통과도 안 시키고 계속 이러다가 이 왜 이러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백악관에 개입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물론 주장입니다만. 네. 예, 주장입니다만 일본 여기서 뭐 다른 얘기는 뭐 더 미국 전문가들이 더 취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의 로비력,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정부에 우리에 비해서요. 미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로비력, 우리는 뭐 겨우 광고 몇 개 실는 수준이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본의 이른바 지일파 외교관을 포함해서 네. 광범위한 그 일본과 연관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렇죠. 예.
사실 지금 뭐 주일 대사로 와 있는 케네디가의 딸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성김 대사라든지, 현재 있는 대사의 격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이 얼마나 일본을 중시하고 있고, 예. 한국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 정확하게 국격에 비례하는 형태로 로비력도 상응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방일 일정이 2박 3일 우리보다 더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만 봐도 아베가 미국을 향해서 거의 올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서. 네. 이런 면이 미국과 일본의 좀 이해관계가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네. 어쨌든 미국은 동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고 그 축의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방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방위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큰 구도 위에서 움직이는 미일 관계 축에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문제들이 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지니아 주 부근에서 백악관이 왜 그랬을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현상의 변경은 백악관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본에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자신들도 노력을 했지만 미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지역의 민주주의, 주 자체의 자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로서도 일정 정도 노력을 했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베 정부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그 특유의 치고 빠지기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얘기하면서 고노다마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계승하겠다고 했다가 네. 또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움직임 이거 지금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네, 코노다마 부분은 수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마 내년에 그 한일협정 체결 60주년이 됩니다만 예. 이 시기에 맞물려서 50년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 시기에 맞물려서 아베 다마를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베 다마의 얘기가 코노다마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미 가령 역사인식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의 미화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코노다마는 남아있지만 그와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베 다마가 나온다면 도대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코노다마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예.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보수적 지지층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서라도 독자적인 역사인식을 표출하는 작업에서는 주저할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코노다마의 사수 여부, 지킨다든지 준수 여부가 아니라 차후에 아베 수상이 어떤 식으로 역사인식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가. 네. 이게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거죠. 네, 예. 뭐 잠시 뒤에 외교부 브리핑도 예정돼 있습니다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검증 결과 발표에 앞서서 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발표가 되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단호한 조치란 건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주일 대사 초치 정도였습니다. 불러서 네, 그렇습니다. 항의하고 네. 사실 그거밖에는 정부가 더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시민사회라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네.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비판이라는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 정도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또 중학교 검정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 오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네. 둬야 되는 건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뭐 강력 항의만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초치는 좀 약한 조치 예, 아닙니까? 이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가 있어요. 이 내 차예요. 네. 길에다 주차해 놨어요. 열쇠도 제가 갖고 있어요. 시류적 지배하고 있죠. 네. 근데 지나가는 어느 망인이 이 차 내 차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처음에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를 하다가 무슨 계속 소리야? 좀 있다가 더 크게 얘기하고 거기서 시위하고 내 차에다 낙서하려고 그래요. 네. 그때부터는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네. 이 다케시마에 날면서 일본 사람들 독도 오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일본 일장기 꽂겠다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계속 이 망인을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얘기는 할 때는 차분하게 어차피 일본 측 주장은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ICJ 국제사법재판소도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간다고 해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역성을 갖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면에서 교과서 문제에 관한 기술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일본이 기술을 한다고 해서 변한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즉 이 문제는 이미 한일 관계 양국 간의 관계인 동시에 미국을 포함하는 관련 당사국이 주시하고 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네. 즉 한일 간에는 협력해야 될 사안도 많은데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수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 논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낙서를 한다면 예. 그건 당연히 엄중하게 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정 정도 일본의 자국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풀어낼 것인가. 여기에 한국의 외교, 그다음에 한국의 국격이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뭐 말을 하던 김에 거기다 낙서해 놓고요. 사진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 사진 찍고 애들한테 이제 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럼 그 사진 본 애들은 다 이 차가 우리 집 잘못 차입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곡된 사실을 주입한다는 이 단계가 뭐예요? 차이는 낙서를 할 수 없죠. 그거는 독도에 대해서 현상 변경이 아니니까 예, 예. 사진을 합성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자기들 것이다.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실른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로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쪽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리는 게 어떨까. 네. 어차피 이것은 결과가 없는 싸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고 예. 그럼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 예. 한국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접을 마찬가지 수 상황이거든요. 일본 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현재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독도 문제는 정확하게 현상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옛날에 핵무기 감축하듯이 예. 네. 저는 줄여나가는 방식을 예. 충분히 양국이 조금 더 신뢰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일본은 가해자 우리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안 발문이들 피해 당하고 저분 돌아가시들 전에 이런 거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정문 교수님 얘기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